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읽어주는 채널 랜덤멘터 TV 박우상입니다. 자, 울산 또 우리 구독자님들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핫한 지역을 이제 많이 또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울산이 조금 좀 수월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김두겸 이제 당선자 이제 새로 이제 시장님이 공약을 내는 부분이 좀 반드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공약과 김두겸 시장이 가졌던 공약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제가 한번 먼저 공약을 한번 풀이를 해보는데,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연차적으로 71년도 한 번, 73년도 한 번 이렇게 울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묶였습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묶인 부분이 이제 울산 전체 면적의 약 25%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개발제한구역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규제가 해제가 완화가 되면서 해제를 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제를 시켜 나가는 부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총량지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지금 울산은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약 한 20% 가까이 지금 해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에서의 약 5% 정도만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큼직큼직한 그런 이제 맹지 국제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델타시티 일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제자유물도시, 이런 것들이 벌써 한 1000만 평 정도가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지금 인구가 지금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가덕 또 공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월드 엑스포를 같이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 초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걸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7대 공약을 울산에다가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 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광역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인데 앞으로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를 해주겠다. 또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지역 해난 사업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면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해제해 주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이제 공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두겸 시장이 당선된 시장이 내놓은 공약은 보면은 10대 공약이 있는데, 그 10대 공약 중에 1호 공약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게 관심이 있는 건데, 특히 1호 공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1호 공약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는 거죠. 1호 공약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40년간이라는데 아닙니다. 50년입니다. 1971년도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에 경상일보에서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 1971년도부터 묶였으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50년 동안 묶기가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거죠. 이걸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 예. 그동안에 이제 경주, 특히 경주, 김해, 양산 쪽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해 갔는데 싼 땅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울산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량이 지금 현재 약 한 24kg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걸 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울산으로 이제 다시 떠난 중소기업들이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또 여기 보시면은 24kg 제곱미터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국 평균율을 보면은 이제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전국 평균이 약 한 59.4% 정도 되는 해제율이. 그 울산에는 37.5% 수요가 많은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8kg 제곱미터만 이제 해제를 해도 약 240만 평인데 우선적으로 240만 평 정도로 해제하겠다. 그럼 이 40만 평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게 환경영향평가의 5등급이 돼야 되는데 2016년도에 3등급과 5등급을 1등급, 2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풀어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요, 등급을 한번 보십시오. 등급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울산광역시의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급입니다. 해제가 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종합 등급이 있는데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자 보시면요, 1등급과 2등급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등급에서 5등급이 돼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3, 4등급으로 있던 것이 2016년도에 이걸 국토부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1등급, 2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띠를 형성하고 있다 봅시다. 이제 여기 시청이고 여기가 지금 무구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구동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기 경부고속도로일 거고.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제 울산에 이제 KTX역이 있는 울산역입니다. 여기가. 울산역. 네.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하이테크 밸리가 있겠죠. 이제 이 삼성 정관이 있는 곳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반천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고. 그렇죠. 자, 이런데 서쪽으로는 보면은 이게 등급을 보면은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반천입니다. 반천에 이제 우리 현대아파트가 있고 이 반여동입니다. 이게 반천 반송이죠. 반송. 자, 효성이 또 여기 이쪽 있잖아요. 그렇죠. 반천 산업단지와 효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끝자락인데 여기 유니스트 과학대학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구영미고 요 천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요 구영미 천상 앞쪽에 이렇게 여기 이제 선바위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13,000세대를 13,000세대죠. 3,000세대를 이제 주택 공급 사업으로 LH에서 이번에 지정을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조직을 해가지고 묶였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사연리가 있습니다. 사연리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제가 파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 사연리가 있는데 이 사연리 이 지구가 등급이 2등급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이. 자, 그러니까 이걸 해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걸 이제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 예.
그리고 시장이 100만 제곱미터까지는 시장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두겸 시장은 그러면 이제 울산을 떠난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저기 경주로 많이 떠났지요. 이제 싼 땅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산으로 또 이렇게 많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해 쪽까지도 이제 많이 떠났는데 산업단지를 이제 그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이제 해제를 해서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겠다. 그럼 산업단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관심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관심지역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로로 가는 7번 국도가 있고요. 7번 국도가 또 이렇게 꺾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올라 이해로가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보금자리 주택이 있습니다. 윤리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바로 울주군 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요 지금 울주군 청사에서 이 주변에 이제 윤리에 뭡니까 농산물 시장이 윤리로 오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울주군 청사 사이에 이 유련지구가 또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개발지구가 해제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해제로 이제 예정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바위지구도 해제로 예정돼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었습니다. 그럼 이쪽 동네에는 또 그러면 어디가 그러면 또 이 테크노 3단에서 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지금 현재 그 3단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산업 들어가 넘어오는데 여기 지금 광장이 생기는데 이 광장 생기는 지역에 광장 생기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에 테크노 3단이 이제 이렇게 해제된 자리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요 지역이 앞으로 또 해제될 예상 지역으로 관심 지역이 될 거다. 예. 요 지역이 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또 여기 이제 지금 7번 국도가 이렇게 새로 올라가는데 광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예. 그 테크노 3단이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앞으로 또 제가 관심을 가질 그런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복선철도가 이제 태화강 쪽으로 해서 올라오죠. 이렇게 망량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자, 남창이죠. 여기가 남창입니다. 여기가 남창역이 있고 망량역이 있고 또 이제 서남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덕화역 서남역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창평, 송정을 지나서 여기 창평으로 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개통이 작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울산역이거든요. 그리고 북울산역 앞에 창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평을 지나면 공항이 있는데 공항의 아래쪽에 보면은 요 지역이 이제 장현산업단지입니다. 예. 장현산업단지고 여기 창평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북울산역인데 북울산역은 앞으로도 한 2년 있으면 여기도 이제 복선철도에 이제 여기 환승센터가 생길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창평지구와 장현산업단지의 시내 상한지구가 있습니다. 요 지역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번에 시내 상한지구 그리고 북울산역에 올라오는 창평지구 그렇죠. 여기가 또 앞으로 이제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그런 이제 관심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오는 미염지구가 있습니다. 미염지구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제 뭡니까 여기 지금 동울산 쪽에 이제 지금 이제 갑니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로가 올라가는 데 보면은 이렇게 가대 쪽에 보면은 여기 광장이 생기는데 이 가대 쪽 주변이 이제 앞으로 경주 쪽에서 올 수 있는 산업단지로서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여기 접근성이 또 워낙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대에 달천 농공단지가 있는 아래쪽에 광장이 생기는데 이 가대 지역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유니스트가 있는,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선바이 지구가 있는 가운데 지역, 사연이죠. 자, 그럼 거기가 2등급 지역인데, 이게 이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윤리농산물 시장이 들어오는 곳에 또 이게 태권도 산당이 있는 광장이, 이해로 올라가는 광장이 있는데, 요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선철도가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 장현산업단지와 복선철도에서의 뭡니까? 여기 부굴산역에 있는 창평지구, 장해시내 상안지구.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오는, 그리고 이제 가대지구. 이게 여러분들 창평, 여기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가대지구, 여기 광장이 생기는 이해로에서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주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모든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도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여러분들, 자, 이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남쪽에는 이제 과거 여기가 남창인데요. 남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리 원자력에서 반경 7km는 다 서생은 다 풀려버렸거든요. 2003년도에. 해제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쪽은 해제될 때가 관심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는 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넓게 보는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서 더 한 번 더 찍어주자면은 넓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구역리 전상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연리와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윤리의 보금자리 주택 이 부분. 농산물시장. 그 다음에 장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장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요 지금 지역. 요 지역 사연이란다. 요 시내 상안 쪽. 이런 것들,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러 오면은 창평지구, 뭐 이런 곳.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포인트를 잘 보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이 그러면은 이제 공약 1호로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연 내 땅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내 땅을 해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모자란다 하면은 선바위 같은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3,000세대란다. 또 이래서 다오리 지구 같이 이렇게 또 거기도 13,000세대를 정도에 이런 이제 그런데 울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택이 그래 모질해서 이제 제가 해제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그렇죠. 중소기업이 이제 이렇게 탈울산한 이런 분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산업단지의 구조, 그 주변에 다시 확장돼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을 해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그 주변에 땅이 있다, 그러면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요. 근데 만일에 수용이 된다 하면은 수용이 되기 전에 이제 내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역에 주택이 안 지어져 있는 땅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지 같은 경우에 주택이 안 지어져 있다, 그럼 허가를 내서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주권이라도 나오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상을 받고 영업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일에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 같으면 이주권이라도 사가지고 주택을 또 먼저 좀 지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만일에 이제 내 땅이 그게 없다, 이제 그러면 나도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그 지켜야 될 공약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이런 곳에 이제 칠학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에 산은 가면 안 되고요. 임야는 이제 아까 등급이 보통 1등급이 다 들어가거든요. 2등급으로요. 그래서 이제 전답으로 가되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상대 농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경지 정리되지 않는 곳, 마을 주변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곳.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이제 가장 핫하게 풀릴 예정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공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거기에서 SOC 사업으로서 도로가 난다.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끊긴다 말입니다. 이 단절된다는 거죠. 단절되면서 이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면 해제가 되거든요. 울산도 이제 해제된 곳이 한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단절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있다면 제가 다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가장 핫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 만일에 이제 더 궁금한 이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특히 이축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 또 내가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어느 땅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미래성이 가치가 있느냐, 이게 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땅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있겠느냐,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낱낱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랜드멘트 TV 구독자가 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낱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독 하나 눌러도 돈은 10원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진심 어린 마음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고, 그리고 제 방송을 다른 여러분들 지인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투자하는 정석이 있습니다. 그 정석을 또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보고 난 이후에 또 다음 후속 방송을 반드시 체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